자, 오늘 일단 5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죠? 그치? 5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었고. 너무 울려. 일단은 제일 처음에 개념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5페이지까지. 개념책에서 5페이지까지 질문할 거 있을까요? 물론 아까 뭐 유제 11번 답이 뭐 잘못 나온 거 하나 있다고 했었고. 마이너스 5로 나왔어야 되는 잘못 나왔다고 하던데. 16번에 16번에 2번도 아마 답이 잘못 나왔을 것 같은데 꼬락선이가 아마 답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로 되어 있지 않을까? 모양을 보니 그치? 지금 보면은 16번의 2번 문제를 보면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를 떼서 생각하면 우리가 요만큼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앞에 있는 녀석에 뒤에 있는 녀석을 더했는데 마이너스 2를 해서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형태로 더 있으니까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이렇게 되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노가다 떼야 돼. 이다음부터 그냥 노가다를 띄셔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3차식과 상수항, 2차식과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해서 3차식에다가 2차식을 곱하면 3차, 5차부터 3차까지 나오고 상수항에다 2차를 곱하게 되면 2차부터 상수항까지 나오죠. 겹치는 건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쭉 쓰면 돼. 그 다음부터. 그래서 x의 5제곱 2x의 4제곱 4x의 세제곱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원래 이게 정답이어야 되는데 이게 답지가 아마 다르게 나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애초부터 문제를 원래는 이렇게 써 있어야 될 녀석이 여기 얘가 써 있는 거지. 얘가 아마 없어야 될 거야. 답지의 답이랑 똑같으려면. 실제 의도는 원래 이걸 건데. 뭐 그래도 그대로 하실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도록 하고요. 다른 거 있을까요? 12번. 유제 12번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너희들한테 곱셈 공식을 설명을 하면서 3차식의 곱셈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만약에 얘를 이제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xxx 뽑아서 x의 10제곱이 나올 거고 x의 9제곱 형태가 나오려고 하면 결국은 x가 상수항을 하나 놓고 x를 나머지를 다 뽑아서 이런 형태의 아이들의 전개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2x의 9제곱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시면 한 번 더 쓸까요?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들의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녀석들은 결국은 1부터 2, 10의 x의 9제곱 형태를 띨 것이라서 1부터 10까지 합은 자 얼마냐? 네, 55요. 오, 초등학생 열심히 다녔나 봐.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는 이제 55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차피 내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고등수학에서 수학 1을 배울 때 배우실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도록 하는데 이렇게 연속된 어떤 아이들의 합의 형태를 볼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얘랑 얘랑 더하면 하나 더 해야겠다. 이렇게 더하면 11이고 이렇게 더해도 11인 거죠. 그래서 이 11을 2로 나눠서 평균을 내준 다음에 전체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얘네들의 합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방식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으면 맨 큰 i와 맨 마지막 i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나옵니다. 연속된 수의 곱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가능해요.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도움은 될 거예요. 성원아, 네. 4부터 돼 있으면 어떻게? 네. 4부터 돼 있으면 무슨 소리예요? 4부터 n까지야. 아. 그러면 n 플러스 4 다음에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네, n-는 똑같이 곱해도 똑같이 나와요. 상관없습니다. 연속된 수면은 다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 연속된 수는 정확하게 짝수의 연속된 것들도 그냥 계산 가능하고요. 홀수의 연속된 것도 계산 가능해요. 개수만 카운팅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4부터 n까지 몇 개인지만 너희가 확인이 가능하시면 다 계산 가능합니다. 알겠지? 또 다른 거 있을까요? 그 9번에 5번. 응? 9번에 5번. 이거는 답이 잘못 나온 거야. 6x의 제곱 플러스 21x 플러스 15가 맞아. 또 다른 거 있을까? 자, 없으면 6페이지도 될까요? 워크북도 있어? 워크북 뭐 어렵다고 그걸 질문을 해. 뭔데? 잠깐만요. 내 거는 워크북 여기다가 안 받았어. 6페이지에 4부터 10까지 다 보겠다고? 이런 6페이지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1부터 5까지만 하라고 했잖아. 예주야. 5페이지에 이 사람은 어쩌면 좋지? 7페이지 안 하는. 네, 7페이지야.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안 하는 거죠? 너 또 나한테 다음 시간에 남으면 배웠냐? 바보 아니야. 수업 시간에 들어. 그냥 11주까지라고 보시면 11주까지. 그래서 풀었어? 풀리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남으면 이제 성원이가 아, 되게 많은데. 자, 16번 문항에 4번부터인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곱셈공식을 쓰자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 전개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항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a 플러스 2b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이쪽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 전개하라는 거죠. 근데 전개를 할 때 약간의 형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a의 세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 제곱 b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b의 ab 제곱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얘네들이 형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b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다 곱할 건데 똑같이 그럼 여기다가 얘랑 얘랑 곱해서 써서 여기다 쓰는 거죠.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알겠니? 차수가 똑같은 애들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A번은 3차, 2차, 1차 아니는 새끼까지 맞춰주고 줄을 맞춰 쓰게 되면 그때 네가 A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얘가 없어질 것이다. 얘네 계산해서 마이너스 5 AB 제곱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2B 세제곱이 뒤에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노가다 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4번, 5번, 6번, 7번은 다 똑같이 노가다 뛰시는 건데 다만 차수를 좀 맞춰서 쓰면 계산할 때 조금 편하다.
요것만 생각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거는 해볼 수 있겠어? 네. 그 다음에 워크북 숙제 질문할 거 있어 뒤쪽에? 너희들한테 해오라고 했던 게 5페이지까지 하고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건너뛰고 8페이지도 건너뛰어야 되네. 8페이지 건너뛰고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해오라고 한 것 같아요. 9부터 11페이지는 질문 없습니까? 하나 했니? 네. 했어? 네, 다 했어요. 진짜? 네. 웬일? 아니, 네? 웬일? 왜 그래 갑자기? 네? 잘못들 했어? 아니, 왜? 주말에 할 일이 없어? 이번 주말에? 유난히 추워서? 아니, 동시만 하면 진짜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건 고중 수학이 가장 기초야. 이게 잘 돼 있으면 빠르게 갈 수 있고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되게 힘들다.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오늘 필수예제 4번에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다 라고 하는 걸 진행을 또 해볼 건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정리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치환을 통한 전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곱셈 공식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끊었던 것 뿐이고 실제로는 그냥 곱셈 공식으로 풀면 돼요. 자, 1번 문항을 보시면 A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온 거죠. 너희들이 이제 얘네들을 보니까 모양이 다 똑같잖아. 그치?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요만큼을 묶어서 보시면 얘를 T라고 보시면 T 플러스 C에 T 마이너스 C의 형태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정제된 형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 좀 얘기를 하면 맨날 이제 고등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저거 소문자로 안 바꿔. 수학의 하나의 룰 중에 하나인데 숫자를 문자로 치환하거나 모르는 숫자를 미지수로 놓는 경우에 소문자로 놓죠. 근데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할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지 T로 써요. 대문자로. 알겠지? 괜찮아? 네. 네. 그러면 뭐 사실 별거는 없고요. 라지 T로 쓰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리면 되고 이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C 제곱할 거니까 이 두 개 쓰려고 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2AB로 쓰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쓰게 되죠. C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니? 요즘에 담배 피냐? 이렇게 왜 이러고 있어? 네? 딱 자세가 전자담배 피는 자세인데 금단여자 왔어? 네? 그러면 안 돼. 벌써부터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는 못 끊어. 그쯤 되면. 아니, 찬이한테 별거 다 먹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런 과자도 먹는 거야? 사실 남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많은 유혹이 생겨요. 주변에 있는 새끼들이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산대 펴봐 라고 하는 얘기들을 시작을 하긴 하거든요. 네, 피면 안 돼. 못 끊습니다. 한번 피면. 알겠지. 제발 좀. 나도 정말 못 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담배를 사실 1년 동안 안 핀 적이 있어요. 담배를 피다가. 근데 술을 이만큼 먹으면 다시 펴요. 어느 순간인가. 술을 먹고 한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인가 담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예 피지 마. 얘네들은 4개짜리죠? 그치? 3개짜리는 공식으로 외운 적도 있습니다. 저거 사실 3개짜리 공식 형태로 풀이도 가능해요. 사실은 막바로 써보면 x의 4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더하면 10x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기 들어온데 다 더하시면
얼마야? 19 9에다가 14 에이씨 암산이 안돼 35x 아마 제곱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4 하나, 그 다음에 6 하나, 그 다음에 12 하나, 그 다음에 8 하나. 그래서 20, 26에 50x하고 그 다음에 24 이렇게 전개하면 될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나야 뭐 사실 오랫동안 이 지랄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너희들 눈에 이게 보일 리가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어줄 거야. 얘네 둘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쟤네들의 형태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죠. 두 개씩 묶으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치환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 숫자에 곱이나 합이 같은 걸 찾아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1하고 4 더하면 5고 2와 3 더하면 5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다? 얘네들을 전개해서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를 쓸 거고 빨간 애들 전개해서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쓰겠죠.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본다 했을 때 이만큼을 라지 a로 바꿔요. 위에는 왜 t로 바꾸고 밑에는 왜 a로 바꾸냐? 그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책엔 t로도 써있고 어떤 책엔 a로도 써있기 때문에 둘 다 해주는 거야 그냥. 됐어? 그래서 라지 a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을 라지 a의 제곱 플러스 10 라지 a 플러스 24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라지 a가 x의 제곱 플러스 5x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내게 되면 x의 4제곱 나올 거고 10x의 세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제곱하면 25x 제곱이 나올 텐데 그치? 25x 제곱이 나올 텐데 우리는 뭐 해야 돼? 10a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10배 한 것도 써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5x 제곱도 나올 거고 10x 제곱도 나올 거기 때문에 얘네가 35x 제곱이 나온 겁니다. 됐어?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에다 10배니까 5x에다 10배 50x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있던 24 따져오시면 되죠. 아까 전개하고랑 똑같지? 그러면 위에 있는 전개 방식은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라는 건 경우의 수로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 은혜한테 x 9제곱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4를 전개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결국은 얘네들 다 x를 이렇게 뽑아서 x의 4제곱 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숫자의 x 이런 식으로 와서 x 4가 올 거니까 얘네들의 형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x 세제곱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 x 제곱의 경우에는 이런 거지. x 3 4 x 2 x 4 x 2 3 x 이런 식으로 애들을 다 뽑아서 보면 결국 얘네들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숫자 2개의 곱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됐어요? 그 숫자 2개의 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계산을 이딴 식으로 한 거예요. 1 곱하기에 2 더하기 3 더하기 4 1과 관련된 아이들의 2개 곱의 형태가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에 3 더하기 4
그럼 2에 관련된 거 1은 여기 있으니까 3하고 4는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 곱하기 4 해가지고 얘네를 x제곱의 개수로 찾은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카운팅을 하시면 계산은 가능을 해. 화가 좀 많이 나서 그렇지. 계산하다 보면 4개짜리까지 사실은 저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나씩 계산 가능합니다. 5차식부터 너무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하죠. 왜냐면 5차식에서 만약에 얘네한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면 x 5제곱의 개수 찾는 거 쉽고 x 4제곱의 개수 찾는 것까지 쉬워요. 됐니? 그러면 x 3제곱의 개수를 찾는 순간 너희들은 결국 이 5개 중에 2개씩 뽑아서 곱의 형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죠. x제곱에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5개 중에 숫자를 3개를 뽑아서 조합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몇 가지가 나오니? 10가지가 나오죠. 3개를 뽑는 경우가. 그거를 너네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로 하나씩 세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신데 5제곱부터는 뭐 해야 된다? 그냥 너희들이 공통된 거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얘네 전개한 걸 갖고 저런 식으로 전개를 해준 다음에 다시 x 플러스 3을 또 곱해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수행평가 볼 때 가끔 나오죠. 아까 선생님들이 너희들 요먹으라고 할 때는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문항들은 우리는 사실 다 뭐 할 것이다. 공통된 모양 찾아서 치환하고 전개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18번하고 19번 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대망의 오늘은 곱셈 공식 번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준이가 앞에 거 수업을 안 듣고 왔을 거 아니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한동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여준아 집에 가서 동영상 다 보고 와야 돼. 지금 다시 너네가 놀 때가 아니야. 동영상에도 이미 찍혀있고 너희들한테도 얘기했었지만 워크북이라고 하는 걸 걷는다에 WALK라고 써줬잖아. 지금부터 걸어가면 갈만한데 고등학교 때 시작하시면 시작부터 뛰셔야 돼요. 물론 지금도 너희들이 빠른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는 비교적 빠른 거죠. 여기는 사실 고등수학 선행 안 하고 있는 내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많으니까 지금부터 고등수학 상만 선행을 하셔도 학교에서 말하는 우리 상위 10%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수학만 기준으로. 다른 거 보고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난 수학 선생이라서 몰라.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걸어서 가셔야 돼. 제발 좀. 어차피 내용 설명하거나 여기 필요 없고요. 오늘 내용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사실 배우신 것들 있죠? 찬이한테 물어봐야 계속. 네? 그러다 갑자기 성훈이한테 물어보고.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 왜? 예? 왜? 뭐? A 플러스 B의 제곱 하면은 2AB가 맞는데 그걸 빼줘야지. 근데 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 왜 하필? 마이너스 하면 안 돼?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거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 안 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다라고 시작을 할 때 너희들한테는 보통
a 플러스 b의 값 또는 a 마이너스 b의 값을 주고 또는 a, b의 값을 주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보통 주죠. 됐어? 그럼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저걸 갖고 얘네를 어떻게 풀 거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뭔 지랄을 떨어야 조 형태의 아이로 변형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a 플러스 b와 ab를 주거나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ab를 주게 되면 a 플러스 b를 줬으니까 그래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를 곱하면 일단 나올 거다. 또는 a 마이너스 b를 줬으면 a 마이너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중간에 2ab 얘는 플러스 2ab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버리면 되겠다 이 개념에서 오는 거야. 근데 실제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값을 주는 게 아니야. a 플러스 b와 ab의 값이 아니라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만 주는 경우도 되게 다반사야. 반대로. 그러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a, b의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얘네들 준 걸로는 a 플러스 b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시면 a 제곱도 사라지고 b 제곱도 사라지고 4ab만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걸 갖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만들 수 있냐가 관건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걸 갖고 우리는 뭐 또 해요? a 플러스 b를 줬는데 a, b를 줬는데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하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4ab를 뺀 다음에 이러면 이 녀석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맞지? 거기다가 루트를 심어주죠. 그러면 사실 안 되지. 왜지? 선생님 왜 안 될까?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 그 문자로 적혀져 있어서. 뭐 이렇게 문자로 적혀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것도 무리수야. 숫자야. 아, 돼. 이것도 말 되는 숫자야. 알겠어? 근데 너네가 이게 얼마의 값을 갖는지 모르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크기를 갖는지 모르는 거지 실제로는 다 그것도 맞는 숫자야. 숫자라고. 그럼 여기다 루트 씌워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찬이가 설명 못하니까 고개 돌리지 말고 이 새끼야. 눈깔만 돌리지 말고. 최성원 왜 안 돼? 괄호가 있어서 제일 한다. 모양이 이상해서. 저 이신호. 모양이 이상해서. 그래도 성원이보다 조금 더 똑똑한 혜린이가 얘기해볼까? 왜 안 될까? 혜린아. 안 멋져서. 루트를 씌우면 안 되는 이유. 제곱이 있어서. 서현이는 알겠니? 유나는? 몰라? 여주이도 몰라?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루트를 씌우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어. 뭐 물론 저거 a-b에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이렇게 구할 게 아니라 a-b의 값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이 형태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 왜 루트를 씌우면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맞아요. a-b의 값이 양수인지 우수인지 우리는 판단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너희는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a-b의 루트를 씌우는 대신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돼.
됐습니까? 하나 알겠니? 네. 그럼 똑같은 방식에서 a 플러스 b의 값도 우리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b를 해서 앞에 있는 녀석을 루트를 씌워준다의 개념에서 볼 거기 때문에 얘를 a 플러스 b의 값을 그냥 바로 구하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를 다뤄 생각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 됐니 여기까지? 안 써? 언제 쓰려고? 자, 관건은 여기서부터죠. 사실 곱셈공식을 착실히 외웠으면 반대로 뒤집어 쓰면 돼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나오는 곱셈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 이렇게. 그치? 야, 오. 됐어? 네. 갖고 있는 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만 있는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지금처럼 구하면 되니까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보통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너희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A의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A를 3번 곱하면 되고 B의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B를 3번 곱하면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의 세제곱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너희들한테 이 녀석이 뭐였었냐? 성훈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어우, 야, 다 할 수 있겠어, 이제. 성훈이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3A 제곱 B하고 3AB 제곱 필요 없죠? 그래서 3A 제곱 B와 3AB 제곱을 갖다 버리는데 이 녀석을 AB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갖다 버릴 수 있겠죠? 됐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문제야. 자,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A 세제곱을 만드는데 A랑 A 제곱을 곱하고 B랑 B 제곱을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 어쨌든 A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에다 A 제곱을 곱하고 그러면 B에다 B의 제곱을 곱해도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는 A 제곱이 필요 없고 이렇게 곱해서 만드는 AB 제곱도 필요 없어.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식에서 A, B에 A 플러스 B를 갖다 버리면 돼요. 됐니?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시는 게 너희들한테 중학교 때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3학년 때. 3학년 교과과정 배웠을 때. 글쎄? 너희들 요번 중간고사에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까지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실상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까지만 배웠으니까 쟤만 나오면 좋겠지만 너희들 시험 문제는 A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 값을 계산하라고 해요. 우리는 공식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차근차근 다 써볼게요. 4제곱 더하기 4제곱. A를 4번 곱하고 B를 4번 곱하는 공식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형태의 그러면 A 제곱에다 A 제곱을 곱하고 B의 제곱에다 B의 제곱을 곱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이때 A의 4제곱 나올 거고 B의 4제곱 나올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곱한 거의 2배인 이 A제곱 B제곱이 중간에 등장할 거기 때문에 갖다 버리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A에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방식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고 A의 플러스 B, A에다가 A의 세제곱을 곱하고 B에다 B의 세제곱을 곱해도 나올 거란 소리야.
됐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갖다 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b, 이렇게 곱하면 ab 세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b에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갖다 버리면 됩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니? 너희들한테 주어진 값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b 중에서 뭔가를 더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a 플러스 b에 ab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풀려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풀려고 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둘 다 구하셔야 되는 거죠. 효율적인 건 위에 게 더 효율적이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효율성을 따져서 곱셈 공식을 이제 변형을 해볼 거야. 자, 선택해야 돼. a 플러스 b에 a는 제곱 b에 4제곱 곱한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a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한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다? 첫 번째. 아, 그래, 첫 번째 거? 간단하겠어. 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자, 그러면 얘 구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구해야 되잖아. 이해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그리고 얘하고 얘 갖다 버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ab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 구하려면 a 플러스 b 갖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고 a 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구하고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도 구해야겠네? 안 그래? 이거 할 거야? 아니 근데 너네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갖다 버리셔야 되니까 ab에 a제곱 b제곱이네요. a제곱 b제곱에 a 플러스 b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네는 2차, 3차, 4차 구해야 나오는 거고 얘는 2차와 3차만 구하면 나오는 거지. 이거 쉽죠? 그래서 너희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더 좋은 선택 방식이냐면 얘네를 할 때 최대한 차수가 인접한 아이들끼리 계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의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이면 뭘 곱한다 생각해야 되냐면 3차 곱하기 3차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됐어? 3차 곱하기 3차로 생각하시면 얘네를 a의 3차, b의 세제곱의 전체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구나. 2, a 세제곱, b 세제곱만 하시면 되니까 3차씩만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과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곱해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야. 물론 시험 문제 나오고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이고 구할 것도 더럽게 많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4차 구하려면 4차 얘 해야 되니까 2차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2차, 3차, 4차 다 구해야 돼. 할 거 많아. 그래서 보통 이건 어디서 나와? 서술형에서 나와. 그래서 이렇게 갖다 버리시면 될 거고 a 세제곱 b의 세제곱에 a 플러스 b를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네, 노가다입니다. 사실 굉장히 노가다고요. 이 형태의 아이들에서 너네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주어진 식을 구하려고 하면 누구와 누구를 곱해야 되는 거야. 누구와 누구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한다? 필요 없는 걸 갖다 버리시면 된다의 개념에서부터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 20번 문제, 21번 문제 볼까요? 개념 체크 문제. 아휴. 이화근 전에 저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문제 풀면서 하자, 나머지는.
자, 1번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당연히 a에다 a 곱하고 b에다 b를 곱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필요 없는 마이너스 이 앞에 곱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2ab를 갖다 버릴 겁니다. 그래서 9 빼기 2에 7이실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우리는 뭐한다? a에다가 a를 곱하고 b에다 b를 곱하는 a 세번 곱하고 b 세번 곱한다는 개념에서 볼 거고 이때 필요 없는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와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의 3배 3ab의 a 플러스 b를 갖다 버리시는 개념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27에서 3 곱하기 1 곱하기 3이죠. 18 이렇게 되시면 될 거예요. 됐니? 자, 21번 문항. 자, x-y 값이 나와 있어요. 4라고. 그 다음에 x, y 값이 나와 있습니다. 3이라고요. 됐니?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4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끔 이거를 x의 값과 y 값을 구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제발 그러지 마. 우리는 못 구합니다. 못 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 사실 막 어거지로 푸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해보시면 아마 무리수가 나올 거예요. x의 값이. 그래서 1번에 있는 녀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푸시면 돼요. x-y의 전체 제곱이 되시면 되고 중간에 마이너스 2xy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2xy로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에다가 6 하면 되죠. 그래서 22야. 자, 질문은 2번입니다. 2번 어떻게 하나요? 성훈아 2번 어떻게 해? x 플러스 y를 구해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지 이 새끼야. 22에다가 6을 더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22에다 6을 넣어. 그리고 그 다음에 루트를 또 씌워야 되잖아. 바보야. 네?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6에다 12 더하기 때문에 28. 28이면 2루트 7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y의 x 플러스 y의 형태를 띠실 거거든요. 됐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성훈아 2루트 7의 세제곱은 56루트 7. 오. 자, 박찬 근데 3xy x 플러스 y 계산하면 얼마? 근데 모르네요. 계산하면 3, 3, 9, 뭐? 2. 3, 3, 9 맞아 이 중신아 왜 뭐? 예? 3, 3, 9요요? 마이너스 18루트 7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18 루트 아, 7. 플러스 마이너스. 오늘 계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56루트 7 풀마 18루트. 계산하면 얼마냐고 그래서
74 루트 7이요. 아휴, 그럼 이건 더하기면 예? 여기가 중간에 플러스면 어, 이 뭐더라 진짜. 아니 두 가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뭐더라. 아, 오, 슬프다. 네. 슬프다. 겁나 슬퍼. 뭐해? 자, 넘어가서 이제 필수 예제 5번을 볼 거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x 플러스 y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주고 여기 있는 a, b 우리가 얘기하는 얘는 조준데 얘는 안 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저걸 구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1번 문제를 고민해보기에 앞서서 어쨌든 너희들의 형태에서 얘를 변형해서 만든다는 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XY가 필요하시다는 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XY를 구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니?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을 해주고 여기서 X의 제곱, Y의 제곱 빼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X, Y의 값이 나오시겠죠? 잘하더니? 네. 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이죠? 오, 네. 뭐야? 그게 5할 일이지. 네. 그럼 여기서 이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 갖고 못 푸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의 그냥 습관적으로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합니다. 그럼 멍청한 거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것보다 어차피 x 플러스 y 값도 나와 있고 x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값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뭐 해야 돼? x 플러스 y에 x의 제곱 y의 제곱을 해도 남아요. 어차피. 그치? 그때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x제곱 y랑 xy 제곱을 갖다 버리면 되고 xy에 x 플러스 y 값을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됐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얼마냐? 계산하면 너무 어려워? 3 곱하기 29가? 아니. 9980을. 산아, 네. 산아, 잘 생각해봐. 3 곱하기 29잖아. 그치? 네. 그러면 3 곱하기 30에서 1을 아. 빼면 되겠지? 3 곱하기 1을 빼면 되잖아. 그럼 네. 90에서 3 빼면 되지? 예? 네. 뭘리? 3에 30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 아, 29 곱하기 9 해버렸어요. 자, 너네는 이거 조심할게. 봐봐. 너희들이 계산 실수 많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의 특징이야. 저걸 갖고 계산하면 29 곱하기 3을 세로로 계산을 하고 계시죠. 머리에서. 6하고 2고 7이고 그래서 87이다. 자, 잘 더하면 좋은데 이거 잘 못 더하는 인간들이 있어. 나중에 머리에서 막 계산하다 보면. 네. 특히나 너네한테 27 곱하기 29라고 써있어. 이거 계산하고 있다고. 이거 계산할 거야? 그냥 27 곱하기 30 마이너스 1 생각하면 되지 않아? 네. 그럼 810에서 27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이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냐고. 네. 안 그래? 근데 이거를 왜 모든 숫자를 정말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로로 올려놓고 계산을 해?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 너희들이 최대한 숫자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 계산을 할 때. 자, xy 값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곱하기 3을 하실 거니까 30을 더할 거가 117이죠. 됐어요? 네. 자, 근데 2번에 있는 아이를 보시면 이제 변형된 아이가 나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값이 2다. 요 두 수의 관계를 혹시 뭐라고 부르지? 자식. 어? 이 두 수의 관계 x제곱과 x제곱분의 반비례. 반비례 어르신 맞지 않아요? 헛소리하고 있네. 최성원 뭐라고 불러? 역의 관계. 역의 관계? 역순. 역순? 역순. 네. 지우개나. 역순이라니 미친놈아. 네? 아 지우개 빨리. 싫어. 빨리. 좀 모질이 저리 씨. 반비례. 역. 아 역수. 아. 미치겠다. 아 역수. 모질이 진짜. 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둘은 곱하면 1이 되는 수의 관계를 갖는다. 자, 역수라고 하는 건 곱해서 1이 되는 수의 관계예요. 뒤집었다의 개념보다는 사실 너희가 곱해서 1이 된다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값을 갖고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이냐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b 이런 형태 중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두 녀석의 곱은 1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 x의 세제곱 더하기 b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계산을 하려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야. 됐니? 근데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에다가 이 녀석을 제곱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더하기 2만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할 거야. 이유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안 나와? 아니구나. 왜 못 나와? 나올 수 있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고 y 값 x 플러스 1 값도 마이너스 값이면 마이너스 값 나올 수 있죠. 제곱인데. x 더하기 x분의 1 값이잖아 미친놈아. 아. 음수일 수 있지. 문제 조건을 잘 봐야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조건에 x의 값은 양수다. x가 양수면 x분의 1 값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플러스야. 이해됐어? 일반적인 문항, 이런 형태의 곱셈공식 변형 형태의 문항에서는 x의 값이 양수더라도 y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더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계산 고민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두의 부호가 똑같아 항상. 그러니까 하나가 음수면 다른 것도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다른 것도 양수야.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얘를 돌리기 위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한테 루트를 씌울 땐 거기 조건을 항상 보셔야 돼. 이 녀석이 양수다, 음수다 써있는지. 안 써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쓸 거예요.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쓸 겁니다. 그리고 갖다 집어넣으면 이 값은 결국은 2죠. 그치? 2 더하기 2니까 4의 루트 값이니까 2가 되실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x의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사실 계산이 되게 단순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희들한테 나는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어차피 1차식 값도 계산했고 2차식의 계산도 써있기 때문에 얘를 계산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라고. 뭐 이렇게 묶으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됐니? 너희들한테 2 곱하기 2 빼기 2니까 2죠. 됐을까요? 네. 그럼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유제 문제는 열심히 잘 풀어와봐. 네. 됐어요? 네. 자, 26번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이걸 설명을 해주고 넘어올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문제 보면서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36번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가 볼 수 있는 쟤네가 어디서 등장했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와 A, B, B, C, C, A는 어디서 등장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ECA 여기서 한번 등장을 했고요. A, B, C는 등장한 군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겁나 긴 새끼 하나. 네. 겁나 긴 새끼 불러봐. 뭐 있냐? 겁나 긴 거예요? 곱셈공식 제일 긴 거. A A가 있겠지. B도 있고 C도 있고. 당연한 거 아니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닫고 찾았어. 이미. 네 어. A 가로 열고 어. A 자, 박찬이 설명하기 힘든 거 같으니까 성원아 그다음은 네. 빨리 너는 여자 책임이야. 너네 둘은. A 제곱. 생각났어요.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B C 3 아니 무슨 소리야? 씨라고 얘기해. A B C 아니 성원이 빨리 얘기해. 마이너스 3AB. 저런 또라이를 저이씨. 마이너스 3AB. 닥쳐. 아니 네 뭐야. 넌 탈락. 너는 이따 뛰어내리는 걸로 하고. 네? 서연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B 와 생각났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생각났다. A B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C 세제곱 그 다음에 그쵸? 마이너스. 3AB.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 A B C야. BC. 이거였죠. 차가 그게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세 개짜리 합에다가 제곱의 합과 두 제곱의 차를 곱하면 세 제곱의 합과 세 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 3배가 온다. 3배의 마이너스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 공식이 사실은 여기랑 관련된 녀석들이야. 그러면 이걸 갖고 1번 문제에 써 있는 걸 고민을 하는 거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뭐 할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니까 A랑 A를 곱하고 B랑 B를 곱하고 C를 곱했었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해야겠다가 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2배 2개 곱하고 2배 곱해서 2배씩 한 걸 했으니까 마이너스 2배 AB, BC, CA가 오셔야 되지 않겠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6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자, 이번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얘네는 우리가 A를 3번 곱하고 B를 3번 곱하고 C를 3번 곱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A에다 A제곱 곱하고 B에다 B제곱 곱하고 C에다 C제곱 곱해야 되지 않겠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하셔야겠다까지 나오셔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전개를 하게 되면 갖다 버릴 녀석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사한 공식을 찾았어야 되는 거고 이거의 유사한 공식이 얘를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랬을 때 원래는 이거 말고 마이너스 3ABC가 나오니까 플러스 3ABC로 소거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2구.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지금 위에서 구했잖아. 6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1을 또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플러스 3배의 마이너스 2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됐어요? 14에서 6을 빼겠다는 소리니까 11이 되셔야 됩니다. 됐어? 14에서 6을 왜? 아, 8이구나. 14에서 6 빼니까. 저거 17이라고 생각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튀어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떨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의 제곱. 어떻게 할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오, 좋아. 그래. 해서 AB, BC, CA의 제곱을 해.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갖다 버릴 건 누구야? 그두 개의 A, B 제곱 A, B 제곱 C. 그 다음에 B, C 제곱 A BC 제곱 A. 그 다음에 C, A 제곱 CA 제곱 B. 그 E 플러스 아니 빼기 2 A 제곱 플러스 아니 뭐냐 A 제곱 이 A, B, C에 가로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A 제곱 B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A, B, C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BC가 나오죠. 그러니까 A, B, C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남게 되고 두 개씩 나오니까 갖다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고 그거에서 필요 없는 걸 내다 버린다의 개념에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곱셈고식 변화가 이거. 그러니까 얘를 갖고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실 거고 마이너스 2에 ABC니까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2가 되시겠죠. 그러면 9인가요? 됐어? 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 많은 고민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을 구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다 뭐랬냐? 다항식의 곱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다항식을 나누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요. 자, 이제 이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걸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저기 모집이 두 번 해본 적이 있겠지만 네? 이게 뭐예요? 다항식의 나눗셈. 그 뭐예요? 네 샤프나 그지야 아이고 어디냐.
자, 우리가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다 배워줬어요. 다항식에 대해서. 선생님 이 새끼가 제 샤프 안 되나? 빨리 줘. 지우개 망가뜨렸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배워줬는데 나누기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음. 1467을 12로 나눠볼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어떻게 배웠냐 이거? 이거 하지 않았냐? 친구 바꾸자. 8로 바꾸고 재미가 없어서 근데 숫자가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야. 칠, 3, 3, 2 그래서 나머지 2 이렇게 배우셨죠? 초등학교 때 됐나요? 그래 안 그려? 자, 1474 x의 세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걸 x 플러스 2로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 x의 제곱 쓰고 4x의 제곱 쓰고 플러스 7x 쓰고 플러스 8 쓰고 그다음에 x 플러스 8 쓴 다음에 x 플러스 2 앞에다 쓴 다음에 얘와 다른 부분은 어떤 것만 다른 거냐면 맨 앞에 있는 차수만 맞춰준다의 개념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x 갖고 x 세제곱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네. 뭐 곱해줘야 돼? x 갖고 x 세제곱을 만들려면 x제곱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x제곱 곱해줘.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죠.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뺐을 거니까 여기다 2x 제곱이 남을 거고 그럼 다음 녀석 하나 가져오고 됐어? 그 다음에 똑같이 x를 갖고 2x 제곱을 만들 거니까 플러스 2x가 올 거고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4x가 올 거고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뺄 거고 뒤에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고 얘를 만들려면 더하기 3 오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3x 플러스 6이 오실 거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사실 너네가 배운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됐어? 그냥 하던 거 그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다만 뭐가 다른 거냐? 얘도 마이너스로 바꿀까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어서 만들까?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얘쯤을 마이너스로 바꾸고 됐니?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갖고 얘 맞춰줘야 되니까 x를 곱하겠죠? 됐어?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3x 플러스 3x네?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뺄 거니까 6x 제곱 올 거고요 마이너스 10x 올 거고요 플러스 8오겠죠? 됐니? 여기 얘 갖고 최고차만 맞춰줄 거니까 더하기 6 올 거죠?
그러면 6x의 제곱 올 거고 마이너스 12x 올 거고 플러스 18 올 거고 위에 10에서 밑에 10 뺄 거니까 2x하고 마이너스 10 남겠죠. 얘가 나머지. 됐어? 뭐만 맞춰주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그 형태만 계속 똑같이 쫓아가는 거야. 최고차항의 형태를 맞춰줄 수 있도록 최고차항의 형태를 맞춰줄 수 있도록 쫓아가시고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뺀다는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는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개념 체크 문제 30번 문제가 있고 31번 문제가 있어요. 31번 문항을 보시면 이상한 게 써있죠? 됐니? 자, 거기 31번 문항에 써있는 걸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언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이때 말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립제법 못 풀어요. 얘는 조립제법으로 풀 거야. 됐어?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을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걸 조립제법으로 쓸 겁니다. 됐니? 그래서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이 녀석의 개수만 분리합니다. 보면 3차 식기 개수는 1이고요. 2차 식기 개수가 있으니까 2야. 4야. 1차 식기 개수 7 써주고 상수항 개수 8 써줍니다. 됐어요? 얘가 올 거예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쓸 겁니다. 마이너스 2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내려올 때는 더 할 겁니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좀 1 쓰겠죠. 올라갈 때는 곱할 겁니다. 누굴 곱할 거냐면 이 녀석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더해서 쓴다고 했죠? 2가 되고요. 곱해서 쓴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더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3이 되시고요. 곱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실 거고 더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2가 될 거죠. 얘를 이렇게 잘라서 얘가 나머지요. 여기 써있는 녀석이 몫의 배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거 보시면 알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어.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몫이고 그때 나머지 값은 2입니다. 알겠어요? 직접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해요. 언제만?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왜 배우냐? 사실 1차식으로 나누는 거 아니면 쓸 일이 없잖아요. 됐어? 1차식이 아니면 나누는 쓸 일이 없죠. 근데 너희들이 이후에 인수분해를 할 때 나머지가 0이 되시면 결국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몫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나누어지는 식이. 하나. 그래 안 그래? 지금 원래 이 식을 검산식으로 쓰면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2라고 써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을 만약에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라는 걸 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없겠죠. 맞아? 그러면 너는 3차식 인수분해할 줄 모르잖아.
근데 인수분해 됐네? 하나의 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녀석은 뭐다? 인수분해가 된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를 하는 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거야. 사실 나눗셈이라는 건. 실제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유리식에 가면 좀 쓸 겁니다. 근데 유리식에서 가서 쓸 거라고 하면 수학 하에서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왜 우리는 먼저 배우냐? 실제로는 인수분해에서 받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다 보니까 뭐 하는 게 중요해?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중요해. 왜? 왜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중요해? 그냥 생각해보면 고차방정식의 풀이를 할 거야. 고차방정식의 풀이를 할 건데 3차식은 만약에 이 녀석이 0이야. 얘가 0으로 돼 있어. 0으로.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방정식 풀 수 있지 않아? 그러면 3차식을 만약에 풀라고 3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는 유리수, 하나는 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겠지. 얘는 사실은 근이 없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허근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을 3차식, 2차식 이하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근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를 2차식으로 만약에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1차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조립제법이야. 알겠어? 그 조립제법 왜 배우냐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 그 배우는 이유는 그건데 일단은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한다?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의 개수를 분리시킨다. 그치? 나누어지는 식을 개수를 분리해서 쓰고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든 x의 값을 쓴 다음에 내려쓰고 여기에다가 이 녀석을 곱해서 올려쓰고 더해서 쓰고 또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면 맨 뒤에 있는 게 나머지 앞에 있는 건 몫의 개수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갖고 거기에 있는 30번과 31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말로 풀죠? 책에 써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 들어갈 거예요? EX. 네, 첫 번째 네모 칸은 EX. 두 번째 네모 칸에 들어갈 거는 EX. 그러면 빼면은 9X. 자, 9X니까 계산하면은 9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6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를 빼니까 남는 건 3일 겁니다. 사나, 맞아? 그러면 몫은 x 플러스 9 나머지는 3입니다. 됐나요? 네. 자, 첫 번째 x 세제곱이니까 3x 세제곱이니까 3x가 들어가셔야 되죠? 첫 번째 빈칸. 네. 그 다음에 3x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3x의 제곱, 그 다음에 6x가 들어가셔야 되고 위에서 밑에 식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가 오셔야 되죠? 어려워? 써야겠니? 쓰자. 그래. 슬프다. 여기서 이제 사실 너희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방식과 책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교과서에서 풀이할 때는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춘다니까 얘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3x를 써요. 3x의 세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식을 밑에 식을 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써준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수를 이렇게 라인을 맞추죠. 근데 문제집에 써있는 걸 보면 차수의 라인이 안 맞잖아. 글쎄, 교과서에 사실 이렇게 써있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러다가 너희들이 보통 차수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선생님 라인을 맞춰주는 편이야.
됐어?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1 오시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오시는 거죠. 됐니? 빈칸에 뭐 넣어야 될지 다 알겠지? 위의 식에서 밑에 뺀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1x 뺄 거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니? 네? 마이너스. 응? 아, 마이너스 5로 되있니 여기?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잘못 써서 그래.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러니까 몫은 뭐가 되는 거냐면 3x 마이너스 1이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형태를 갖겠죠. 됐습니까? 자, 얘를 다 지우고 저쪽 가서 문제 풀죠. 자, 31번 봅니다. 그럼 31번에 1번 내가 거기 있는 개수 다 분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x에다 뭘로 하면 되지? 네,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1이 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첫 번째 그냥 쓸 거야. 1.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셨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해서 쓸 거니까 마이너스 4. 얘랑 얘랑 곱해서 또 올릴 거니까 4. 더해서 쓸 거니까 2.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해서 쓸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해서 쓸 거니까 마이너스 1. 얘가 나머지. 됐어요? 성훈아 네? 주머니에 손이 꼬여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죠. 자 2번은 똑같이 개수다 분리시킵니다. 2에 마이너스 9에 7에 8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그치? 어? 가운데 여기 지각 발성이. 네 1차씩 안 썼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왜냐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으로 써 있어야 되니까 지금 1차항이 없으니까 계속 영어로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3 쓸 거고 내렸으니까 2 곱했으니까 6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9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니까 마이너스 6 곱하니까 12 더하면 20 이렇게 되셔야 되는 상황이죠? 응? 18이구나.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10이네요. 갑자기 왜 갑자기 2로 생각했지? 마이너스 11 됐죠? 그러니까 몫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고 나머지 형태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자, 내가 너희들한테 풀어준 문제는 앞으로 2문제만 할 거고요. 나머지 너희들이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자, 32번 문제 볼 거고 다 같이 나눠서 한번 할게요. 자, 근데 너희들이 이제 계산하는 나눗셈은 세로셈은 정확한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검산식으로 표현을 보통 해주거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은
A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x-1 나머지가 1인 녀석이다 라는 거죠. 자, 보여주세요. 됐어요? 얘가 나누는 식이고요. 얘가 몫인데 바꿔도 상관없잖아. 얘가 나누는 식이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1이다라고 하면 되지 않아?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 곱하기는 바꿔도 되니까.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그냥 뭐한다? x-1로 나누면 돼.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5를 x-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써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은 다음 문제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5x 빼서 6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6 6x 마이너스 6 나머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 요 위에 써있는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A의 식일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36번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자, 조립제품 하려고 하면 계속 분리를 하는데 2차식이 없잖아요. 그치?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럼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1 쓰겠죠? 얘 없어져야 되니까. 그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6 7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요. 나머지는 7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4 2분의 3 써주겠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3이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2가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3이 올라갈 거고 4가 올 거고 그 다음에 6이 올 거고 2가 되겠죠. 됐니?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잘 봐봐. 우리가 이걸 검산식으로 써보자. 그러면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4는 2x 마이너스 3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니? 2x 마이너스 3하고 2x 제곱을 곱하면 4x 세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여기는 4x 세제곱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2x 세제곱이잖아. 뭐가 문제야?
뭘 잘못한 거야?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우리는 말을 해봐. 이거 그렇게 자꾸 모르면 모르다고 얘기하던가. 모르겠어. 뭐가 문제일까요, 유나야? 저기 뭐지? 몫에다가 2분의 3을 해야 돼요. 혹시나 2분의 3을 곱해? 근데 왜? 그러잖아. 여기다 2분의 3 곱하면 3x의 세제곱 3x의 제곱인데?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잘 봐봐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나누기 위해 x-2분의 3을 하라고 해도 여기다 2분의 3 쓸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맞니? 그러면 맞아? 2x-3으로 나누어도 2분의 3 쓸 거고 x-2분의 3을 써도 2분의 3 쓸 거고 만약에 너희한테 4x-6으로 나누라고 해도 우리가 뭐 할 거야? 2분의 3 쓸 겁니다. 그럼 다 2분의 3만 써? 너네가 지금 여기에는 요 조립제법으로 풀어져 있는 아이는 요 형태가 써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되게? x-a 형태. 이 녀석의 개수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 1차가 써 있는 걸로만 풀이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고 이 녀석을 뭐 했냐면 2x-3으로 바꿔줬잖아요. 됐어? 여기 내려오면 곱하기 2 했잖아. 시계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 나누기 2를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써야 시계값이 변화가 없겠죠. 자, 여기에 하나의 항에서 곱하기 나누기 다 했으니까 뒤쪽에 있는 다른 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냥 오시면 되겠지.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2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몫으로 내려올 때는 나누는 식을 x의 개수로 나눠서 내려오셔야 돼요. 반드시. 됐습니까? 나누는 식이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얘네를 다 2로 나누어서 몫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원아 됐니? 이해되었으면 여기까지가 오늘 너희들하고 할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단원이 됩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해와야 되는 숙제는 일단은 본 교재 개념북은 12페이지까지가 개념북의 숙제가 될 거고요. 워크북은요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3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6, 7, 8 6, 7, 8에 12, 13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6, 7, 8페이지, 12, 13페이지 워크북은 5페이지고 공책은 아까 얘기했던 12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책은 어디 있냐? 6부터 12페이지니까 본책이 오히려 양이 더 많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푸시도록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촬영은 여기까지.